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글 읽다 보면 좌우같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상한론에 대해서 무슨 숨겨진 비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 주어진 그 조건, 문자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글인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것. 다만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이해되지 않는 게 있죠. 이거는 어렵다, 난해하다가 아니라 이 글은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용감하게 그것을 입으로 발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단순히 의심만 하는 게 아니라 왜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기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판단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기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 항상 세 가지를 말했죠. 세 가지 덕목. 지, 인, 욕. 이게 바로 삼달덕이에요. 덕에 도달하는데 우리가 덕을 갖춘다는 게 마음이 착해서 덕 갖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일부예요. 지, 인, 용. 이게 바로 덕에 도달되는 세 가지 갖춰야 될 요건이라는 거예요. 지, 지식. 그 다음에 인, 사랑. 그리고 용, 용기. 이 세 가지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글을 공부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이 먼저 중요합니다. 지식. 그리고 판단력.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왜 이래서 문제가 있다.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조문 한번 보죠. 자, 삼양합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무엇을 뜻하느냐. 삼양이 합병했다. 이거 여러분 누군가가 이 조문에 대해서 평가를 내린 겁니다. 그것은 이 글을 쓴 사람의 관점에 의한 거예요. 그러면은 삼양이 합병이 된 이유가 없잖아요. 이 조문에는. 이 조문에 삼양이 합병된 증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모두의 삼양 합병했다. 그러면 우리는, 글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떠한 증거를 통해서, 글에 나와 있는 증거를 통해서 이것이 왜 삼양 합병이라고 모두에 이렇게 표기를 했는가, 이것을 따져야죠. 자, 맥이 부대하다. 부하다고 하는 것은 보통 뭐죠? 표증이죠. 태양병 표증을 말하는 거죠. 근데 대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 크다고 하는 게. 그런데 다만 이 사람은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싶어 하는 거죠. 눈을 감고 자고 싶어. 이것도 일종의, 이거는 병정으로서 얘기한 거죠. 병정, 정황. 그리고 눈을 감게 되면 땀을 흘린다. 이것도 뭐 이유는 있겠지만 이것도 확실한 증거는 못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글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래요. 여기서는 맥이 부대하다는, 대하다. 환자가 왔는데 보니까 맥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막 큰 거죠. 어쨌든 간에 센 거, 긴장맥하고는 다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막 눈을 뜨지 못하고 감기만 하려고 하고 눈을 감으면은 땀을 흘린다.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열이죠, 열. 삼양합병은 결국 삼양합병의 공통적인 것은 발열이죠. 이 사람이 평상시보다 열이 많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듭니다. 자, 이 조문에서 이 관상의 이 상은, 관상의 이 상자는 마땅히 현자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촌관척 가운데 관맥이 약간 긴장감이 있다. 이런 소리죠. 여러분, 이 긴하고, 이 현맥하고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병세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병세로서 본다면 이 현이라고 하는 말이 일리가 있다. 관맥이 약간 긴장감이 있다는 것, 그것이 일리가 있다. 그러나 맥,
부하면서 대현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래도 옳지만 맥, 부대, 관현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물론 이거는 관맥은 누군가의 후세 사람의 주해죠. 주해 문자. 몰래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몰래 갖다가. 왜 관맥을 굳이 이렇게 표기를 했을까요? 강평본에서는 이것은 그냥 주석으로 처리했고, 왜 관맥을 했을까? 이 사람이 중초에, 소위 말해서 흉하부위, 그러니까 심하부위에, 중초부위에 긴장감이 있다. 이것은 뭔가 열이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다른 이유가 아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다. 이 관현맥으로서 흉중에 열이 있다라고 하는 구실로서 삼기 위함이다. A로서 B로 삼기 위한 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관현 이렇게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보, 이 관절을 몰래 갖다가 보충해 놓은 거다. 참보한 거다. 이런 걸 바로 참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전 사람들도. 그리고 어떨 때는 끼워 맞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삼양병 열이 동시에 발작하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발작으로 인해서 정신이 혼모해지는 바 되어서 요 소자가 되면은 모못의 불임을 받다 이런 소리예요. 정신이 혼모되는 바 되어서 사람이 눈을 감고 잠을 자려고 한다는 어떠한 것이 나타난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눈을 감게 되면은 그러니까 증열이 발월함으로 인해서 조금씩 땀을 흘리게 된다. 이 경우 쓰는 약은 시오탕, 백호탕, 그 병세의 향방을 살피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이 하유는 그냥 한안지유려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무슨 어려운 점이 있겠는가? 그 약자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춰서 시오탕이라든가 백호탕이라든가 또 심지어는 여러분 승계탕, 가벼운 승계탕 정도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조문도 상한 6, 7일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상한 6, 7이 경과를 했다. 그러면 병세가 어느 정도 표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의심을 하죠. 일단은 병세가 표열이 안으로 잔입하는 시기죠. 그래서 무대열한데 무대열이라는 말은 체표에 큰 열이 보이지 않았다.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체표에 열이 있을 거라 예상을 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열감이 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열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열이 있어야 되는데 이놈의 열이 어디로 갔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굳이 나타나지 않은 증상을 뭐가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의사가 병세의 관점에서 갈증이 있어야 되는데 번조증이 있어야 되는데 번조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열이 있어야 되는데 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없다는 게 아니라 열이 숨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열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조본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 뒤에 글 쓰는 법에 있어서 요거 차위 대신에 써이자로 써도 돼요. 이것은 양이 들어가서 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양이 떠나서 음으로 들어갔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표현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주석이죠. 옛날 사람들의 해석이. 이 이유에 대해서 추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없는데 열이 있어야 되니 열이 없네. 그런데 번조증이 있는 거예요. 조번한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 열이 있는 거죠. 그 열이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것을 열이 숨어 들어간 것을 양거, 이분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느냐? 이거는 분명히 해석이죠. 그러니까 잠복했다. 이것은 열이 잠복했기 때문이다. 열이 잠복하면서 진액이 고갈되었다는 뜻이에요. 양이 음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조열에 의해서 진액이 건조화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번조는 육경병에 모두 다 있다 그랬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음병에서 쓰여는 경우, 예를 들어서 감초하고 건강을 씁니다. 예. 음병에서 대표적으로 쓰는 약이 심할 때는 사역탕을 쓰기도 하지만은 감초하고 건강을 씁니다. 예. 그러나 여기에서 조보는 조혈의 반응이다. 예, 징후다.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사실을 아냐면은 무대열이라고 특별히 기술했기 때문이다. 예. 그런데 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에 있어서 분노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 사람의 표현이지 실질적으로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어린 애들을 보면은 얌전한 애가 있고 막 이렇게 나대고 그냥 막 이렇게 행동이 막 번잡스러운 애들 있죠. 번잡스러운 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착한하고 차분한 열이 없다는 얘기죠. 예. 번은 흉중에 요란한 거다. 예. 이것은 그 성과 질을 들어서 논한 것이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번과 조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는 그 음양의 논리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하늘과 땅의 개념. 예. 자,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성질 또는 생성 이런 말이 있죠? 자, 이렇게 해보죠. 성. 우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죠. 생성. 이 생은 천을 의미하는 겁니다. 천. 성은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성이라는 말에는 천지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예. 이 현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한 발자국 더 나오면 이것도 해서 생수라는 말이 있고, 이게 아니라 숫자. 생수 또는 성수. 네, 성수.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생수는 1, 2, 3, 4, 5. 성수는 1, 2, 3, 4, 5에다가 5를 더하면 6, 7, 8, 9, 10. 이게 성수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질이라고 하는 개념도 차이가 있는 거야. 그 사람 성질머리 더럽네. 이 성격은 뭐죠? 빠른 사람들, 성격이 급한 사람들, 그런 사람은 행동도 빨라요. 예. 그러니까 그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성질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의 톤을 보면은 그 사람의 성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은 약간 젊었을 때는 저는 막 목소리가 약간 쇠소리 나고 하이톤입니다. 약간. 예, 심할 때는 상당히. 그러면 급하다는 거예요. 조급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의 말하는 뉘앙스를 보면서 그 사람의 성질, 또 그 행동을 보면서, 그 살집을 보면서, 이거는 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질이라고 하는 말에도 전부 다 음양의 개념, 예, 천지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만큼 재미있죠.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과 질을 들어서 말한 거다. 어떤 경우는 성만 얘기하는 경우, 번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조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중요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조만 들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질만 들어서. 그러면은 성을 얘기해도 질은 그 가운데 있고 질만 얘기해도 그 가운데, 질 가운데 성이 있는 것이지, 성을 얘기하면서 질이 없거나 질을 얘기하는데 성이 없거나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자, 양거 이음은 이것은 위탁이다. 예. 그 뜻은 다른 게 아니다. 표열이 임리해서 체표의 체표의 비록. 이거는 반언할 때 그랬죠. 환전할 때, 환원할 때. 대열이 없으나, 예, 없으나, 그래서, 예,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진액이 열사에 소모되는 바 되었다. 예. 이게, 이겁니다. 이게.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진액이 열사에 의해서 소모되었다는 것을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양거 이음이라는 표현보다는 진액이 열사에 의해서 소모되었다라고 이렇게, 이거는 구체적인 표현이잖아요. 예. 구체적인 표현, 구체적이다. 이것은
추론적이다. 예. 그 약간 지나치죠. 지나친 표현이죠. 양거 입음하면 그게 무슨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진액이 열사에 의해서 소모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누구나 들으면 알 수가 있죠. 이해가 되죠. 예. 자, 조혈의 새로 인해서 그 상황을 보고서 백호탕, 소시효탕 또는 소승기탕으로 얼마든지 치료하면 되지. 기본적으로 삼양합병에는 뭐 이런 열이 발생되는 백호탕을 쓰기도 하는데 상황을 봐야죠. 여기에는 그 증거들이 없으니까. 예. 자, 다음 조문 상한 3일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상한 3일에 상한 3일에 삼양이 다 했다. 이게 바로 전경지설. 자, 본문에 이미 이 전경지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 사람들이 이 전경지설 안 따를래 안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은 다 주석이에요. 주석. 후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태양, 소양, 예를 들어서 양명에 의미를 부여한 거죠. 우리 몸에 그것이 신체의 경락이 되었던 장부가 되었던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 건 이것을 어떠한 실질적인 장부로서 이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는. 예. 이게 다 했다는 겁니다. 상한 3일에.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삼음이 마땅히 사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조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후세 사람들은 감히 중국의 나쁜 문화 가운데 하나가 뭐죠? 상고주의 아닙니까? 예. 상고. 우리 한의학에서는 뭐죠? 황제, 신롱. 예. 이 정신을 이어받은 중경. 전부 다 신의 아닙니까? 예.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함부로 가타부타 거론해서는 안 된다. 이 진리의 개념이죠. 시비의 개념이 아니라 진리의 개념으로서 이미 인식을 심어 놓는 거예요. 이 상고주의라는 게. 예. 육아에서는 중국 철학에 있어서는 그 육아뿐만 아니라 도가, 법가 뭐 마찬가지 전부 다 황제, 신롱, 요순, 우탕, 요순우 이렇게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죠.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여기에 대해서 변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기계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기계적인 것. 기계적 해석 또는 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현상은 이런 기계적으로 되어 있질 않아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환자를 보다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도 집중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뛰어넘는 거예요, 병이. 바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상은 변법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변증적인 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 삼음병이 3일이 넘어가면 삼양이 다하고 삼음이 마땅히 사기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왜 그 사람이 왜 반자 도리어 밥을 등이 먹네. 먹지를 못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반자에는 그 사람이 식사를 잘 못해야 되는데 식사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식사를 능히 제대로 하면서 구토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삼음이 사기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위자는 뭐뭐 때문이다. 뭐뭇이 되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이것은 삼음이 사기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 고자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 생략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만약의 경우 이거를 쓴다. 그러면은 맞춰서 쓴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놈자를 쓰면 좋죠. 기인 반능식이 불구자는 그럴 때는 이럴 때 토가 는자가 되는 거죠. 는자는 뭐뭐뭐뭐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현토도
전후의 사정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자, 이 위자는 뭐뭇이 되다가 아니라 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고자를 써도 된다는 거.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글이라고 하는 거, 문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제가 논어를 읽었어요. 이것은 공자의 문법이에요. 제가 맹자를 읽었습니다. 그것은 맹자의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논어와 맹자는 공자와 맹자라는 사람에 의해서 글 쓰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 자, 요걸 가지고서 내가 장자를 읽었다. 완전히 깨집니다. 완전히 깨져요. 예. 그것은 뭐냐면 이런 거 똑같아요. 음악이 바하고 모차르트하고 음악이 달라요. 소리가 다릅니다. 그것은 바하는 바하만이 갖고 있는 어떤 음의 체계가 있고 모차르트, 베토벤은 또 다르죠. 또 뒤에 가면 또 다릅니다. 현대음악 또 다르고. 그것은 그 사람의 특성에 의해 가지고 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논어맹자를 읽던 사람이 장자를 읽으면요.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왜? 그것은 그게 또 장자의 문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글쓰도 마찬가지예요. 상한론도. 상한론에는 글쓰기 방식이 여러 개가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왜? 후세 사람이 이게 전수하는 과정 중에서 한 사람의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서로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양위증 삼음이 마땅히 수사는 이른바 이것의 어떠한 논리냐면은 태양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자 하루에 하나의 하루에 전한다. 일경을 전한다. 예. 하루에 일경을 넘어간다. 그래서 결국은 거름에까지 이르는다. 그래서 6일이에요. 예. 이것은 후세 사람들이 날조한 설이다. 전경지설이죠. 이게 기계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뒤에 조문 380조문에 가면은 음경상으로 뭐 다 옳맞다. 이게 전자가 이 전자인지 아닌지 그거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예. 또 13일에 낳는다. 13일에 낳는 것은 자 13일 여기도 여러분 놈자자가 빠져 있어요. 예. 13일유 경진고야 일세라. 이는 여기에 써이자가 있어도 됩니다. 써이자. 13일에 낳는다는 것은 예. 2번 돌았다는 거죠. 경을 2번 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이 다 했다. 예. 그리고 이르러서 뭐 경중에 이르렀다. 다시 일경을 지나갔다. 이것이 바로 전경의 잔재다. 이게 조문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도 여러분 이것을 보면 무엇을 우리 알 수가 있죠? 답답했던 거예요. 이 병증이 어떠한 전수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병세의 흐름에 따라서 전변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쓸 수 있는 용어가 이 전경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황제내경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이런 용어 저런 용어를 다 갖다 끄집어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글을 읽을 때 저는 분명히 이것은 날조된 설이라고 하지만 좋게 말하면 그 시대의 하나의 방법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병증이라든가 증상이 나면은 현대적인 생리와 병리를 동원해서 그 증상을 이해를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방법론이죠. 예. 굳이 이거를 맞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우리가 상한론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은 열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왜 잠을 자려고 할까? 왜 눈을 감으면 땀을 흘릴까? 이와 같은 현상을 규명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가 어쩌고 예를 들어서 밥을 잘 먹었기 때문에 삼음이 아직 사기를 표사에 삼양의 사기를 받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자, 이거는 그 시대의 해석학이다. 그 시대에 예를 들어서 그 오행배속이 유행했던 과거 시대에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비논리적이고 오히려 초기 원전에 상한론 기본적인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상한론의 큰 뜻이 뭐냐면은 증거거든요. 병증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은 병증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은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너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뭐 이렇게 얘기하면 혹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현재 나타난 병증, 견병, 이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 이 견병은 뭐죠? 이거는 증거잖아요. 예. 증거에 의해서 추리하는 거죠. 예. 이 증거에서 추리하는 게 8강 병증론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전경지설, 막 이렇게 뭐 경으로 병이 들어갔다, 부로 들어갔다, 이런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거. 예. 여러분, 방광경락하고 태양병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열결 뭐 열입 무슨 방광 뭐 이런 말 열결 방광 이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사기 전변은 반드시 뭐뭐가 아니다. 태양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거름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날수로서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건 유명한 얘기입니다. 불가의 일수로서 위수. 이거는 옛날 사람도 알고 있었어요. 이거 예, 상한 전생집에 나온 거예요. 옛날 사람들도 예, 이미 예, 금원 시대의 학자들도 이와 같은 논리가 예, 그러니까 기계적으로는 태양병에서 거름병으로 진행이 되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과 변이 있는 겁니다. 예, 현실은 예, 변적인 요소가 강하죠. 예. 그래서 예전 사람도 전병지설 하면서도 이 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예, 직중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감에 노출되었을 때 그 사람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체질, 병독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다 다릅니다. 예. 저는 감기 걸리면은 변비가 바로 생겨요. 변비가. 그리고 편도가 붓고, 어떤 사람은 심한 경우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허리 아픈 경우도 있고, 그것이 사람마다 그 사람의 체질적인 문제에 의해서 병사가 나타나는, 병사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 열이 심하면요 바로 그냥 간이고 예를 들어서 콩팥이 구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할 수가 없다. 상한, 자, 3일 경과해서 소음에 속하면 대체로, 자, 능히 밥을 먹지 못하고 구토한다. 예. 이게 그랬잖아요. 묵묵부력음식, 신번희구,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소양병일 때, 전속으로 되어지면. 그런데 그 사람이 도리어 밥을 잘 먹으면서 구토하지 않는다. 이것은 병세가 심하지 않아서 아직은 표위에 있는 것이니, 이럴 때는 발환을 할 필요가 있다. 발환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또 이게 이제 또 앞으로 이제 나오는 글 가운데는 상당 부분 우리가 이제 가볍게 읽어도 됩니다. 그래도 왜 이 글이 문제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따져야 돼요. 자, 상한 3일이 경과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무런 뜬금없이 소양맥이 소했다. 여러분, 소양맥이 소했다. 이것은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조문을 먼저 보세요. 여기 분명히 소양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태양맥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태양맥도 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 뭐냐? 육경이 모두 육경의 맥이 있다. 육경의 맥이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예. 이것은 중경서 대의에 어긋나는 글쓰기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상한 3일에 그냥 맥소라고 해도 되죠. 그냥. 왜 굳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양이라고 하는 명분을 갖다가 붙이는가. 자, 명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인식은 제약받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간단하게 기술하는 게 오히려 좋다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고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맥소라고 하면은 이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맥이 소하다. 이렇게만 쓰면 상한 3일에 맥. 굳이 왜 소양이를 썼느냐? 왜? 3일이 경과했으니까. 3일에 소양맥이 나타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후세 사람의 글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전반적인 상한론 전체에 흐르는 글쓰기 방식과 위배되는 거죠. 예.
왜? 맥이 현해야 되잖아요. 현해야 되는데 이 긴장감이 사그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세가 완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죠. 맥이 여러분 약하고 부드러울수록 병세가 완화된 거예요. 예. 자, 소양병이 풀릴 때는 인실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진시상에 이르면은 낫는다. 이거는 이 시간에 하면 자축 임묘하면은 새벽 뭐 5시에서부터 뭐 몇 시가 되겠죠. 이때는 소양이 우리 몸에 있는 소양경이 될지 소양의 어떠한 장부가 기능이 활성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소양병이 치료된다. 이건 완전히 정말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죠. 이거 뭐 태양병에서 나와 있는 거니까. 예전 사람들도 오직 답답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죠? 자, 소양 맥소자는 다른 뜻이 아니다. 소양병에 맥이 소한 거다. 굳이 오히려 쓴다면은. 그러나 만약에 자, 소양맥이 있게 되면은 반드시 육경맥이 있으니 그 옳지 않는 것을 이게 왜 잘못되었느냐 이런 표현이 자 이런 게 뒤에 조문에도 나오고 후세 주석가들이 자주 쓰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땀을 많이 흘렸는데 흡사 뭐라 그러면 태양에 땀이 흘렸다. 또 소음에 땀을 흘렸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자 어찌 태양의 땀과 소음의 땀과 심한의 땀이 또는 신한의 땀이 나올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런 이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 땀이 흘렸는데 이것이 태양에서 나오는 땀이고 이것은 소음에서 나오는 땀이고 어떤 경우는 심함출입니다. 발언을 많이 했더니 발언 같더니 심계 막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럴 때 가금과 같은 사람도 심한출이라고 했어요. 최인식 교수님도 심한출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는 소음병에 가서 발언을 과다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오한이 생기게 되고 그랬을 때 신에서 땀이 흘렸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면은 태양이고 소양이고 이것을 심장하고 콩팥에 그러니까 소음병이 뭐냐 심장과 신장의 기능이 위축이 되어지고 약해졌을 때 소음병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가금도 그러고 최인식 교수님도 그대로인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의정공감에 많이 나와요. 이렇게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땀을 흘리는 정도에 의해 가지고서 그 사람이 태양병이라든가 양명병이라든가 소음병이 발생되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래도 맞지만은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땀이다. 이것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 자, 맥이 아주 약했다가 맥이 소한 경우는 병세가 완화되어 가지고 회복하려고 하는 조짐이다. 그저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맥상을 통해 가지고 이런 조짐으로 이러한 정도로 이해를 해야지 이것이 소양맥이다, 소음맥이다, 고름맥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그 중경서 독법 맥론에 대해서도 이것을 비판을 했습니다. 맥은 뭐죠? 병세와 병독의 반응일 뿐입니다. 주로 병세의 반응이에요. 그 병세의 반응에 따라서 그냥 이것은 병이 표에 있다. 이것은 병이 다소 반표 반리에 있다. 이것은 병이 리에 있다. 이것은 그냥 요즘 말로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기력이 소진되어 있다. 소위 말해서 소음병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구분하는 정도지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간이 어쩌고 심이 어쩌고 이런 것은 후세에 나오는 삼부구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 후세에 만들어진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소위 삼부구론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그 잔재들이 상한론에도 있다는 거. 나중에 후계의 그 주해가들이 그 상한론 조문을 해석할 때 삼부구론에 의해서 해석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제가 믿지 않는 것은 경험되기 어려운 거예요. 경험이라 나만 경험하고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용어 자체를 그런 식으로 용어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의사들끼리도 소통하기가 어려운 건 뭐냐면 자기만 사용하는 용어들, 예, 남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 소양맥이 어쩌고, 예, 그거 누가 어떻게 검증해 봅니까? 환자가 왔을 때 당신은 소양맥이 이런 사람 없어요. 예.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글을 공부할 때 설령 공자라 할지라도 공자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지식인이고 귀신 같은 얘기 안 합니다. 공자의 논을 읽어보세요. 어려운 말 없어요. 맹자도 비판할 수는 있어도 어려운 말은 없다는 것. 난해한 말은 없다는 것. 귀신 잡는 소리 없다는 것. 근데 한의학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용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전이 있다가 악 하면서 한 장 정도, 두 장이 있고 전부 다 못 읽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글쓰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음맥 이런 식으로. 예. 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차라리 소음병이 있으면서 맥이 소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낫죠. 그러면 이것은 그래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잘못되어 있다. 그리고 뒤에 가면 태양 한출, 소음 한출 이런 말을 막 씁니다. 소음병에서 땀이 났을 때 소음 한출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이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은 그 용어에 의해서 거꾸로 된 용어에 의해서 우리 의식이 전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된 문자를 그대로 미루게 되면 우리 의식도 생각도 전도가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서 글을 읽으면 우리가 이미지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머리가 아프다. 두통이라는 글자를 보면 바로 우리는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연상이 되잖아요. 소음 한출 이게 연상이 됩니까? 태양 한출 연상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런 말은 개인적인 용어죠. 개인적인 거. 예. 학술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런 거는 엄밀하게 말해서. 예. 자, 계속 반복적인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제 얘기는 계속해서 반복이에요. 글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야 된다. 올바른 글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예.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처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